자,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좀 이따 보기로 네네. 하고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강세 출발했습니다. 2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0.96% 상승해서 2664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7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세입니다. 8포인트 올라서 0.97% 그래서 8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168개, 하락이 이제 143개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LG입니다. LG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5천억 그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앞으로 2024년까지인가요? 아마 그렇게 좀 기간 나눠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4%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CJ ENM도 오늘 한 5% 정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TCK가 3.7%, 디어유가 3.6% 정도 오르고 있고, 크래프톤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한 2% 가까이. 그래서 게임주들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2.7%, 또 LG 이노텍도 지금 2.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중국 그 상해가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6월 1일부터 예, 애플 또 관련주들도 좀 센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모처럼 한 1.5%, 중국 소비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FNF도 2% 이상 강세를 워낙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받았죠. 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좀 지난주에 좀 좋았던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특별한 뭐 이슈는 없고요. 오늘 각각 한 1% 정도씩 좀 일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한 5% 가까이 올랐고, OCI는 0.3% 정도 일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코스닥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 CJ ENM이나 디어유 같은 이제 엔터 미디어 쪽이 굉장히 강하고, 위메이드가 한 3% 정도 올랐고, 카페24가 2.8% 정도 반등하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급등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다 강세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HLB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동안.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 테라피트 어때? 저는 웃어도 됩니다. 형님 왜 웃으세요? 아니 웃어서 따라 웃은 거야. 테라피트 어떻게 돼? 테라피티스. 테라퓨틱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64%. 아직까지 선방 중입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만족이야? 네. 이 정도 선방이죠. 2.64 정도는 뭐. 다 해서 네. 얘가 한 70% 안쪽일 텐데 60몇 프로 안쪽일 겁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네. 테라퓨틱스가.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뭐 HLB 그룹 좀 제외하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은 좀 매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244억 코스피를 매도하고 코스닥을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들이 한 코스피를 4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약간 좀 방어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섹터는 뭐 오늘 화학업종, 아마 LG화학을 좀 파는 걸로 추정이 좀 되고요. 전기전자 일부 매도고, 금융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금융주하고 서비스업, 아마 아까 이제 크래프톤이 좀 강세인 걸로 봐서는 게임주를 좀 매수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가장 센 섹터는 그 음원 음반주들이, 음원 음반. 예, 오늘 뭐 지니뮤직이나 CJ ENM, JYP, SM 이런 이제 엔터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가 또 어제 아 그렇죠. 나무주연상 받았잖아요. 송강호 씨. 송강호. 예. 또 박찬욱 아. 감독도 감독상 받고. 감독상.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이 나무주연상은 급등하고 있어요. 처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우리 어,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예, 네. 네. 강수현 씨 예전에 받은 적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쇼박스나 뉴 같은 이제 영화 이제 컨텐츠 배급하는 회사들이죠. 이쪽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컨텐츠 기업들이 다 강한 것 같아요. 뭐 영상 컨텐츠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항공주들도 이제 뭐 6월 10일부터인가요? 이제 일본이 좀 열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한국의 성장주들 다시 이제 전면에 부상하는 느낌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한 1% 이상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 기업들도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소부장 기업들이나 오늘 뭐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섹터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나마 오늘 좀 빠지는 게 뭐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리츠주, 리츠주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기에 좀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물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반대로 꺾이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컴 네, 자산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예, 음. 그게 좀 빠지고 그다음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두 개 섹터 정도 하락.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400명이 확진됐다 하는데 네, 그래요? 400명 정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걸리는 것 음, 같은데 400명. 400명. 네. 네. 뭐 전파력이 뭐 그렇게 우려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두 개 정도 밀리고 뭐 다 그냥 오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완전 급등장은 아니지만 다 음흠. 고르게 반등하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리포트들 네, 뭐 일정부터 먼저 한번 네. 보고요. 예, 이제 5월 마지막 주 일정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특별 정상회의가 내일까지 열리는데 아마 이제 러시아 제재 관련한 결정을 좀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시고 미국은 오늘 참고로 휴장이고요. 그다음 내일은 이제 중국의 5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MSCI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 있는데 아마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6월 1일은 이제 한국은 지방선거로 휴장이고 다만 그날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한국에. 그리고 저녁엔 미국에서 5월달 ISM 제조 PMI 발표가 있고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락다운을 좀 해제하니까 그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일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 3일 날은 이제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하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음흠. 그리고 그날 이제 미국의 임상 종약 학회 뭐 3대 암학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일까지 개최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정도 한번 쭉 봤고요. 네.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 좀 예. 네. 이번 주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 이번 주도 이제 이익 동향 이제 자료를 냈는데 음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주보다 0.1% 올랐고요. 3분기도 0.1% 올랐고 올해 전체는 그냥 보합 정도 유지를 해서 현재 PER은 9.67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IT 쪽이 괜찮습니다. IT 하드웨어 관련해서 여기 뭐 심텍이나 LG노텍 같은 기업들의 추정치가 음흠. 올라갔고 철강도 좋고요. 철강은 한국철강이나 포스코홀딩스, 뭐 고려아연, 풍산 이런 기업들의 전망치가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의류 쪽하고 여기도 좀 1% 정도 올라갔는데 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업종도 이번 주에 좀 상향 조정이 일어났고 반면에 이제 이익이 좀 하향된 업종은 조선 쪽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호텔 레저 쪽도 롯데관광개발이 좀 추정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이제 시젠 쪽도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매출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의 김놓고 연구원님이 이제 4월달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 데이터를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8% 감소를 했는데 음흠. 네. 일단 중국 당연히 안 좋았죠. 그리고 유럽도 지금 전쟁 영향으로 안 좋았는데 그 영향으로 8% 감소했고 미국과 인도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삼성전자가 좀 선전한 모습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그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라는 브랜드가 음흠. 18% 점유율 차지해가지고요 2등에 등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11% 증가를 했는데 애플이 4% 감소한 반면에 삼성이 굉장히 그 S22가 음흠.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시리즈도 판매가 잘 돼가지고 미국에 선전했고 인도에서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1등했어요. 점유율 인도에서? 22%로 샤오미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점유율이 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 인도와 미국 쪽에서. 유럽은 이제 전체가 17% 감소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4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중국이 안 좋았고 애플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에 음흠. 비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신제품 효과로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오늘 저희 당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가 이베스트에 저희 이제 김세란 건설담당 연구원님이 하반기 이제 전망 자료를 좀 냈는데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착공과 분양이 이제 사실은 동행하는 지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선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착공 대비해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왜냐면 이제 분상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대비해서 이 분양가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 조합원 입장에서도 현금 청산은커녕 분담금까지 지금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미루는 거죠 점점 분양을. 그래서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착공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하는데 분양은 어쨌든 늦춰버리는 현장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3일 언론 보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6월달에 아마 개선안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수정이 돼서 나온다면 건설업종에는 조금 긍정적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새 워낙 건자재 가격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가지고 건설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네.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발표 내용은 한번 6월달에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주 환경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가 워낙 올라가서 그래서 발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80 밑으로만 안 간다면 중동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지금 영업 가치 대비 시가총액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그 부동산 규제 발표 시점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저평가돼 있대요. 예전에 이제 건설주가 건설주 그 정도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자재 가격 상승 또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예. 대책은 좋아지는데 네. 경기 자체는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또 거기다 금리까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중대재해법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 글로벌로도 또 부동산이 지금 요즘 많이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네. 글로벌 부동산은 이제 플랜트 뭐 이런 공사 이런 거니까 네. 해외 수준은 중동 쪽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미국도 이제- 미국도 피크 찍고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캐나다도 호주도 이런 데가 많이 빠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그 부동산 쪽에서 조금 빠지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은 뭐 2020년 그 코로나19 이후로 올랐던 거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다는 어떻게 됐나 몰라. 홍다? 예. 홍다는 요새 홍다 한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 그 이후에 이후로 뭐 제2, 제3의 홍다가 속출할 거라 그랬거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후에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은 아직 좀 이제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제 또 건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확인까지는 하되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우려보단 좀 괜찮다면 주가는 좀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건설주들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의 이제 김동원 연구원님이 그 IT 업종 이제 6월달 그 반등을 기대할 때다 이런 좀 내용인데 이제 아마 6월 1일부터 중국 상해시가 정부가 이제 부당한 제한 제도를 좀 폐지해서 많은 기업들이 업무 생산 재개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할 거다라고 로이터 통신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아마 지금 최대 공항 인근 지역의 버스 서비스도 이제 전면 재개를 하는 동시에 뭐 공공장소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업무 제한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실제 상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서 직전 저점 4월 26일 대비해서 한 8.4% 정도
반등을 해줬고, 근데 아마 이게 봉쇄가 해제되면 반도체 스마트폰 업체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특히 소비자들이 이제 리오프닝과 여행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돼 버렸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고사양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또 여행에 좀 대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교체 수요 발생 가능성도 높고, 광군제와 더불어서 이제 6월 18일이 이게 징둥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2대 광군제하고 징둥데이가 이제 그 쌍두마차죠. 이제 쇼핑 시즌인데 이것도 앞두고 아마 소비 쿠폰과 보조금 지급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또 반도체 부품 회사들 이쪽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을 좀 제시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뉴스에 나왔던 삼성 SDI는 그 이제 삼성 SDI가 아니었군요. 참 삼성 디스플레이였죠. 네, 그거는. 그렇지, 삼성전자지. 그건 뭐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그건 뭐 영향 없죠. 그 정도는. 그건 뭐 다 알려진 거고. 한 2년 더 한 거지. 네네. 자, 그러면 요 정도 시장 네, 보고 네. 그죠? 네. 악재는 아니죠. 디스플레이 저 LCD LCD 접는 거. 그만둔다. 네, LCD는 뭐 그렇게 음. 삼성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예. 왜냐면 뭐 고부가 거의 가치로 또 집중할 사실 수 있고 그 하니까. LCD 쪽도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써요. 중국 걸 수입해다가 쓰고 LG한테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를 LCD 쪽은. 근데 OLED를 받냐 마냐 이제 가지고 계속 얘기만 나왔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게 주가 영향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면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과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